10% 가구의 소득은 125만 4천 원으로 1년 전보다 2.5% 줄었습니다. 특히 근로소득이 1분기 기준으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인 14.5% 줄어 40만 4천 원에 그쳤습니다. 여전히 취업자가 가구당 1명이 안 되는 0.65명으로 일자리 사정이 나쁘고 가구주 평균 나이가 63.3세로 고령 가구가 많은 것도 소득이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대신 정부 지원 등을 뜻하는 이전 소득이 늘어 처음으로 전체 소득의 절반을 넘어서면서 소득이 더 많이 줄어드는 것을 막았습니다. 소득 상위 20% 가계가 본 돈도 992만 5천 원으로 2.2% 줄었습니다. 상여금이 줄어 근로소득이 줄었고 사업소득도 감소하는 등 경기 부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가구 구성원 수를 고려해 처분 가능한 소득을 따져보면 상위 20%의 소득은 하위 20%의 5.8배로 집계돼 1년 전보다는 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나머지 중간계층의 소득은 모두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은 소득 분배가 급격히 악화하는 건 멈춰서는 것으로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소득 상황이 녹록지 않아 나아질 기미는 더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현입니다. 카카오 모빌리티와 택시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플랫폼 택시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을 정부와 여당에 촉구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택시업계는 렌터카 형태의 또 다른 자동차 공유 서비스인 타다에 대해서 반대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신지수 기자입니다. 지난 3월 택시업계와 카풀업계 등이 합의했던 사회적 대타협을 이어가기 위해 법인 택시단체와 카카오 모빌리티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대타협의 핵심은 플랫폼 기업이 기존 택시를 이용해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내놓는 건데 대표적인 게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입니다. 택시업계는 카카오 플랫폼을 이용한 9인승 이상 대형 승합차 택시, 고급형 택시 등 여러 구상을 추진하고 싶지만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논의가 지지부진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이 관련 법령 개정과 구체적 시행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택시업계가 카카오와는 손을 맞잡고 함께 목소리를 냈지만 한편에선 또 다른 승차 공유 서비스인 타다에 대해 반대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택시기사들은 타다는 렌터카로 영업을 하는 것이지만 카카오는 택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엄연히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택시기사들은 타다가 확산될 경우 생존권에 위협을 받게 된다며 규제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정부가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부모가 자녀에게 체벌을 하지 못하도록 민법 조항 개정을 적극 추진합니다. 보호가 필요한 위기 아동은 국가가 책임지고 돌보기로 했습니다. 홍진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매일 50명의 아동이 학대를 받고 매달 2명가량이 학대로 숨집니다. 하지만 전국 시군구 가운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있는 곳은 3곳뿐, 대부분 민간기관에서 맡고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선 아이를 분리해야 하지만 민간기관은 강제력을 행사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늘려 시군구가 직접 학대 조사에 나서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부모의 자녀 체벌도 제한됩니다. 아동학대는 형법상 처벌 대상이지만 민법에서는 친권자의 징계권이 남아있습니다. 정부는 징계권 조항 개정을 통해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될 수 있는 훈육 목적의 체벌 범위 등을 새로 규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국민의 상당수가 상황에 따라 체벌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아동 유기 등을 막기 위해 부모가 아닌 의료기관이 태어난 아이를 국가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서울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의 1심 선고 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이었던 농심, 현모 튀김, 씨에게 우동.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늦은 시간이지만은 저녁이 아니구나. 점심을 안 먹었으니까 점심 겸 저녁 한 끼를 때워보겠습니다, 여러분. 쌍둥이 딸에게 시험 문제와 정답 등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현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현 씨는 6년 동안 진행된 재판 내내 딸들의 노력만으로 성적이 올랐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현 씨가 시험 원안을 결제하는 교무부장이었던 점, 시험지가 보관된 금고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점 등을 들어
현 씨가 모두 5차례에 걸쳐 시험 전 과목의 답을 유출해 쌍둥이 딸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고난이도 시험 문제를 시험지에 풀이 과정을 적지 않고 암산만으로 풀었다는 쌍둥이 딸의 주장도 배척했습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천재여야 하는데 앞선 시험 성적을 봤을 때 두 딸은 평범한 학생으로 여겨진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또 현 씨가 딸들과 공모해 이 같은 일을 벌였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현 씨의 두 딸도 이 사건으로 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으로 교육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지만 현 씨는 변명과 부인으로 일관했다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현 씨 측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시민단체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오늘 전직 숙명여고 교무부장에 대한 판결 직후 서울 서초구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현행 대입제도의 구조적 문제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며 수시와 학생부 종합전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5월부터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면서 벌써부터 더위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기상청이 올여름도 예년보다는 덥겠지만 관측사상 가장 더웠던 지난해만큼은 아닐 거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정훈 기상전문 기자입니다. 때이른 더위에 폭염주의보가 중부지방까지 확대됐습니다. 기상청은 영남지방에 이어 내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영서, 광주와 전남 지역에도 폭염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밀양이 31.9도, 대구가 31.3도까지 오르는데 남부 내륙 지역은 30도를 웃돌았습니다. 당분간 30도를 넘는 초여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올여름도 예년보다 더울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기상청은 3개월 전망에서 올여름 기온이 대체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장마가 끝나는 7월 후반부터 더위를 몰고 오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로 확장해 8월까지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다만 올여름 폭염이 관측사상 가장 더웠던 지난해만큼 심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해 폭염을 몰고 온 티베트 고기압이 올해는 강하게 발달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여름인 8월에는 북쪽의 찬 공기가 일시적으로 남하하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져 더위를 식히는 소나기도 자주 내리겠다고 내다봤습니다. 국지성 호우가 잦을 것으로 전망돼 강수량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겠다고 기상청은 덧붙였습니다. 기상청은 여름 태풍은 평년과 비슷한 1개에서 3개 정도가 한반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초계기 갈등 이후 처음으로 미국이 주관하는 연합훈련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해군 관계자는 오늘 한국과 미국, 일본, 호주 4개국이 참여하는 퍼시픽 뱅가드 연합훈련이 오늘부터 닷새가량의 일정으로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태평양 괌 인근 해상에서 시작된 4개국 연합훈련에 한국 해군은 구축함 한 척을 파견했습니다. 지난 1월 고장으로 갑작스럽게 운용이 중단됐던 해군의 신형 호위함 대구함의 고장 원인이 운용 미흡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군은 오늘 품질 보증 기관인 국방기술 품질원으로부터 지난 20일 대구함의 손상 원인이 사용자 운용 미흡이라는 결과를 통보받았으며 선체의 기술적인 결함 문제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원화 리디노미네이션 화폐 단위 변경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아직도 SNS상에서 리디노미네이션과 관련된 추측과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지만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중국 선양에서 잇따라 진행될 예정이었던 우리 민간단체와 북측의 실무협의가 무산됐습니다. 오늘 실무협의에 참여할 예정이었던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는 북측으로부터 실무협의를 취소한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영화 어벤져스의 악당 캐릭터와 문재인 대통령을 합성해 인쇄한 전단 수백 장이 서울 도심에서 발견됐습니다. 서울 남대문 경찰서는 오늘 오전 7시 45분쯤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건물 비상계단에서 바깥쪽으로 전단 500여 장이 뿌려졌다고 밝혔습니다. 전단은 바람이 불지 않아 멀리 흩어지지 않은 채 땅으로 떨어졌고 건물 관리인이 발견해 수거했습니다.
미국이 우리 정부의 중국 화웨이 거부 캠페인에 동참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입장 자료를 내고 미국 측이 5G 장비 보안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 우리도 이러한 입장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또 한미 양국은 이슈에 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오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협의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5세대 이동통신 통신망을 구축할 때 화웨이와 GTE 등 중국 업체들의 장비와 서비스를 배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로저워커 상원 상무위원장과 마크 워너 상원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비롯한 5명의 상원 의원은 현지 시간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초당적 법안을 발의했다고 로이터 통신과 미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화웨이에 대한 제재 속에 영국과 일본 업체들이 화웨이와의 거래를 중단한 데 이어 대만의 이동통신사들도 화웨이 스마트폰 판매를 중단키로 했습니다. 오늘 연합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중화텔레콤, 타이안 모바일, 파이스톤 등 대만의 5개 이통사는 전날 화웨이의 신규 스마트폰 판매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스피가 사흘 만에 다시 2050대로 밀려났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5.27포인트 내린 2059.59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전장보다 10.04포인트 내린 696.89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원달러 화질은 전날보다 달러당 3.6원 내린 1189.2원에 마감했습니다. 오늘의 스포츠 소식은 이준희 기자입니다. 국제축구연맹 피파가 2022 카타르 월드컵 본선을 기존 32개국 체제로 치르기로 했습니다. 피파는 카타르의 경기장 준비 등 현실적인 문제로 참가국 확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2022년 월드컵은 기존 32개국이 출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월드컵 본선 진출국이 48개국으로 늘어나는 건 2026년 대회부터 적용됩니다. 올림픽 퇴출 위기에 놓였던 복싱이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는 정식 종목으로 살아남게 됐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집행위원회를 열고 복싱을 2020년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정난과 심판 비리 등 내홍을 겪고 있는 국제복싱협회에 대해선 올림픽 복싱 주관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대신 국제체조연맹이 올림픽 복싱 예선과 본선을 담당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북한이 7월에 열리는 광주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국제수영연맹 마르플렉스 사무총장은 오늘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공식적으로 광주 세계 수영대회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회 조직위원회와 국제수영연맹 측은 대회 참가 마감일인 6월 12일까지 북한의 참가를 위해 계속해서 설득 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준입니다. 오늘 밤과 내일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7도 등 전국이 11도에서 22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32도, 광주 33도, 강릉 34도, 대구 35도로 오늘보다 2~3도가량 높겠습니다. 한낮 기온이 33도를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전남과 영남 지역 KBS 1라디오 채널은 유튜브 영상으로도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KBS 1라디오를 검색하시면 지금 바로 저희들이 토론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매일 새벽 1시에 재방송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함께할 방법 안내해드렸고요. 지목전 토크 출연자의 픽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시객은 누구나 제압하기 힘들어요. 여경이 이제 사회 문화에서도 그러니까 남자 경찰이 놓치지 못하는 쪽에도 그 섬세함을 좀 볼 수도 있고 꼭 경찰들이 꼭 제압하기에만 있어서 있는 건 아닙니다. 여경 예전에도 논란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경찰로 채용할 때 체력 훈련 그런 것들이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더 강화해가지고 관리를 하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외교는 필요하지요. 왜 필요하냐? 여성들이 어떤 문제를 했을 때 누가 제재를 그게 필요하죠. 시객을 제압하러 갈 경우에 이제 여성의 힘으로 감당이 안 되겠다 싶을 경우에는 짝을 지어서 간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결해야지. 야, 여경은 힘 약하니까 나가지 마. 이건 아니라고 봐요. 사기를 직장시키려죠. 여성들 길을 살렸죠.
자기에 걸리는 자기가 찾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경찰도 한번 자기 성찰, 자기 반성 그런 부분에 좀 뒤돌아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의견들도 들어봤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이른바 대림동 여경 논란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 시행정부에는 프로동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여성 경찰에 관련된 여서 여러 가지 이제 또 논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팀장님 변호사님 이 주제를 고르시면 어떻게 일단 이 사건이 상징하는 바가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점을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경찰 조직은 불신의 대상이 되거든요. OECD 국가에서 경찰이 신뢰도가 거의 꼴찌 수준이에요. 멕시코가 미국보다 그 뒤에 거든요. 그런 경찰의 신뢰도 굉장히 높다고 생각해봤고요. 두 번째는 여경 문화입니다. 여성은 왜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집단화돼서 전세가 비하되는가, 왜 여성 혐오에 대한 이런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이 대림동, 피의자, 남녀노소 피의자 중에 중국 동포였습니다. 댓글 보면 경찰의 공권력이 강화돼야 되는데 그게 중국 동포들을 제시하기 이런 뭐 여러 가지 이제 말도 안 되는 댓글도 많이 넘쳐나고 있어서 이 우리 사회 이중성, 중국 동포들에 대한 막말, 비하 이런 것들도 좀 댓글에서도 좀 찾아볼 수 있었고요. 세 번째로는 결국 우리나라의 경찰의 공권력은 강화돼야 됩니다. 그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우리 사회는 어디까지 수용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문제는 이 동영상이 처음에는 17초만 공개되고 나중에 경찰이 전부 공개하면서 오해가 좀 많이 풀렸거든요. 우리가 지금 인터넷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부 편집증적인 부분만 보고 전체의 여론이 한쪽으로 쏠려서 왜곡되는 현상이 지나치게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해서 한번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현재 여러 가지 쟁점들로 흔히 얘기되고 있는 그림이 압축되어 있다는 것인 건데 경찰력에 관련된 문제, 경찰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 공권력의 행사 범위에 관련된 문제, 또 우리 사회 약자를 타자라고 볼 수 있는 재료다. 한국에 있는 중국 경찰 문제, 그다음에 또 여성 경찰에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특정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과도하게 축적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축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쨌든 이 사건은 대부분 아시긴 하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테니까 소장님께서 혹시 이 사건 개요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사건은 굉장히 단순해요. 굉장히 손 변호사는 여러 가지 이제 의미를 부여해줬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사건이라 이제 팩트만을 좀 찾아보면 일단 큰 그림에서 보면 경찰관이 취객을 이제 진압하는 과정에서 여경의 진압자들이 격전했냐 이게 핵심인데 지난 14일 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공동이었는지 일부 언론에서 대림이라고 하는데 이 밤에 가게 앞에서 연동을 벌이는 취객 2명이 신고를 받고 경찰관 2명, 남자 경찰 1명, 여자 경찰 1명 2명이 출동을 해서 좀 제지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순수하게 말로 제지를 했지만 이게 술 취하다 보니까 이게 욱해서 갑작스럽게 이 경찰관의 뺨을 때리게 됩니다. 이 뺨을 맞은 경찰관이 곧바로 이제 취객을 제압하죠. 그 과정에서 옆에 또 다른 취객이 또 경찰로 덮치려고 하니까 옆에 있던 여성 경찰이 움찔하면서 등수를 밀리는 영상이 공개가 된 거예요. 1차 영상에서 이게 악마의 통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 17초짜리에서 보면 거기에 여경은 이 과정에서 뒤에 남자분한테 도움을 청합니다.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서 남자분 도와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지금 민간인한테 수갑을 채우라고 하는 게 맞나? 이런 논란까지도 확산이 됐고 또 이 여경 대비 좀 미흡했다라고 확산이 됐는데 이틀 만에 경찰이 해명에 나왔어요. 총 한 2분 가까운 된 원본 영상을 다 공개해요. 그러니까 원본을 공개하니까 이전 것과는 좀 판약이 달랐어요. 여성 경찰은 제압하는 과정에서 침으로 약간 밀린 건 사실이지만 일단 무릎으로 제압을 했고요. 그리고 미란다 원칙까지 고지를 똑똑 한 거예요. 그리고 남자분 도와달라고 했는데 옆에 지나던 그 교통경찰관이 합류를 해서 결국 힘센 사람을 진압할 때 남자도 힘드니까 한 손은 여성 경찰관이 그리고 나머지 한 손 수갑 채운 거는 보통 경찰관이 했습니다.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논란성이 더 뜨거운 것 같아요. 꼬리를 물고 아까 이제 손 변호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경찰 측은 여성은 매뉴얼대로 잘했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오히려 여성 혐오를 비우는 모습도 보이는 것 같고, 근데 정작 지금 지적을 받아야 될 거, 이 사건의 짐은 공권력을 그렇게 완전히 무용지물로 만드는 행한 사람에 대한 어떤 비난의 화살이 돌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적절하게 대응하느냐의 문제 쪽으로 좀 약간 와전된 그런 뭐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하다는 게 저는 복잡합니다. 네, 그 현실에서 이런 사건이 자주 벌어지고 동영상에 보시면 처음에는 경찰이 많이 설득하려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돌려보려고 설득하는데 욕이 나와요. 측에 대해서는 어쩌고저쩌고 욕이 나와요. 그러다가 계속 전화하고 설득하는데 그 다음에 땀이 나요. 그 다음에 또 옆에 있던 사람을 일으키는 생각하기가 잘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장은 실질적으로 경찰이 하는 그래서 이 사안을 사실은 몇 개를 좀 쪼개서 좀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뭐 비판의 목적 사실 한 가지